면제됩니다. 갤럭시 스마트폰 40% 이상을 베트남에서 만드는 삼성전자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90일 뒤에는 베트남산 갤럭시 스마트폰도 미국에서 팔려면 46%의 관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타이완 TSMC는 미국의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데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장비도 이번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애플과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가능한 한 빨리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핵심적인 기술의 제품을 중국에 의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당장 큰 피해를 주거나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타격을 주는 걸림돌을 씌워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말고도 반도체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추가할 예정이라 이번 관세 면제 조치도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관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고 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이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고율 관세는 제조업 일자리를 빼앗기 위한 수단인데요. 통전등화 형국인 우리 제조업 일자리. 이미 내수부진으로 경고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11,000여 명을 고용한 한국지은. 지난해 부평과 창원에서 생산된 49만 대 가운데 86%가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미국으로 수출된 한국산 자동차 석 대 가운데 한 대꼴입니다. 미국 행정부가 25% 관세를 부과하자 2차, 3차 협력사까지 수천 곳에 이르는 협력사 분위기도 얼어붙었습니다. 이미 폐업이 속출한 지역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추측을 하죠. 요즘 이제 제조가 안 되니까 그런 데다 5일 근무하니까 이제 선발이 된 것이죠. 제조업 강국인 한국. 하지만 이미 일자리에서도 위기 신호가 왔습니다. 제조업 취업자 수가 9달 연속 줄더니 지난달에는 1년 전보다 11만 2천 명, 4년 4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업 취업자는 439만 9천 명으로 관련 통계가 나온 2013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2013년만 해도 17%였지만 2021년 2분기부터 15%대로 떨어진 뒤 반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조업 일자리는 내수 회복 지연으로 소비재 경공업이나 기계 장비 중심으로 감소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수출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연관 산업까지 고용이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추정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AI 전문 인력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10조 규모 추경안을 빨리 편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선 전국 속에 국회 논의는 큰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미국에서 홍역이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백신에 대한 불신을 보장하는 조치들을 밀어붙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도 없이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던 보건복지부 장관은 5개월 안에 자폐증의 원인을 밝혀내겠다고 장담했습니다. 보도에 유튜건 기자입니다. 전 세계를 뛰어든 관세 전쟁의 대책을 논의하는 강요회의.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는 9월까지 자폐증의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폐증의 원인이 유사할 수 있다며 맞장구를 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케네디 장관은 지난달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백신과 자폐증의 관련성을 연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비과학적 주장을 고집했던 이력을 고려하면 사실상 의도가 뻔한 지시였습니다. 이에 반발해 백신 최고 책임자가 사직하기도 했습니다. And I'm not going to directly confront Mr. Kennedy. He'll have to confront his maker for those lies. 전문가들은 몇 년이 걸려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연구를 불과 5달 안에 끝낸다는 건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케네디 장관은 나흘 전 홍역으로 세 번째 사망자가 나오자 갑자기 태도를 바꿔 백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홍역이 급속히 확산하고 집단 발병 환자 가운데 95% 이상이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자 결국 백기를 들은 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영양실조 때문에 홍역이 유행한다거나 비타민 보충제가 치료 효과가 있다는 황당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If you think about what the case fatality ratio is for measles, we shouldn't be having 3 deaths with 600 cases. That would probably equal out to 3,000.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홍역의 확산이 정점을 찍었다며 자화자찬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YTN 뉴스원입니다. 10년 만에 시작된 미국과 이란의 최고위급 핵협상이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2시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강력한 경고 속에 양측은 첫 만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다음 주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최고위급 협상 대표가 오만의 수도 무스타트에서 만났습니다. 이란 측 대표단은 아바스 아락치 외무장관이,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가 이끌었습니다. 오만의 중재로 10년 만에 이뤄진 이번 협상은 간접 대화 방식으로 진행됐고 2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양측 모두 협상 분위기를 긍정적이었다며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پیشبرد این گفتگوها تا رسیدن به یک توافقی که مطلوب دو طرف باشه و از موضع برابر صورت بگیره نشون داده. 이란은 2차 전대 초부터 우라늄 농축 비밀 시설을 운영하는 등 핵무기를 만들려고 한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트럼프 재집권 직후 이란이 농축 우라늄 생산량을 늘려 원자폭탄 6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을 모았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1개월 시한을 제시하고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전례 없는 폭격을 가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